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컴퓨터 개론 파워포인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강의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파워포인트 기초, 그 다음에 도용 사용법, 텍스트 사용법, 테마 적용하는 거, 그림 적용하는 거, 또 표와 차트, 멀티미디어, 전환과 애니메이션 이렇게 구분해서 순차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두 번째 시간으로 도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하는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예, 오늘 학습할 도형. 도형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있잖아요. 삼각형, 사각형, 동그라미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안에다가 어떻게 집어넣어서 어떻게 조작해 가지고 보기 좋게 만들 건지 그런 사항들을 오늘 학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형이 무엇인지,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 도형을 추가하는 방법, 그 추가된 도형의 모양이나 크기를 수정하는 방법, 또 도형을 정렬하는 방법, 즉 여러 개 도형이 겹쳐 있을 때 그걸 순서대로 배치하거나 이쁘게 가지런히 널어놓는 뭐 가로로 맞춘다, 세로로 맞춘다, 줄 맞추고 열 맞추는 거 있죠. 그런 작업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도형의 스타일이라고 나온 부분은 거기 배치된 도형들 색깔을 입힌다든지 그림자 효과를 준다든지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을 학습할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스마트 아트는 일정의 순서도 조직도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도형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객체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포함을 시켜 놨습니다. 오늘 하는 내용들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내용은 좀 많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기초적인 사항들만 딱 여러분이 이해하게 된다 그러면 쉽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이 여러 가지긴 한데 모두 다 꼼꼼하게 다 외우고 익혀야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큰 작업의 흐름 정도만 잡아준다 그러면 특별한 설명이 없이도 또 특별히 외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쉽게 따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형은 책에 나와 있기로 프리젠테이션을 작성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객체로 자료의 전달 효과를 높이는 효과적인 표현 도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 메뉴에 보면 여기 삽입 탭, 여기서 사용한 용어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길 바랍니다. 탭, 리본 뭐 이런 말들. 여기에 보면은 도용이라는 리본의 특별한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마우스 커서를 딱 갖다 대게 되면 이런 메시지가 나오죠. 설명 나와 있네요. 원사각형, 화살표 등 다양한 디자인의 도용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미 다 알고 있죠? 파워포인트에서 작성하는 파일을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하고 이 프리젠테이션을 구성하는 한 장 한 장의 페이지를 슬라이드라고 하잖아요. 이 슬라이드 안에다가 이 안에다가 내용을 채워 놓아야 되는데 그때 이런 도형 원이나 사각형이나 화살표 등의 그림을 갖다 놓고 그걸 객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어떤 효과를 주는 겁니다. 물론 그 속에다 글씨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런 사항 알고 있기 바라고요. 예, 일단 도형이 뭔지 어느 메뉴를 눌러서 들어가는지 확인하기 바라고요. 봅시다. 예, 파워포인트에서 제공되는 도형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거. 요 메뉴에 나온 거. 도형을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확장되면서 전체 내용이 제시가 되거든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거는 화면을 제가 좀 보기 좋게 옆으로 잡아당긴 거죠. 여기 제어할 수 있는 탭이 있죠. 맨 윗줄에는 최근에 사용한 도형들이 나옵니다. 일종의 캐시 메모리 같이 컴퓨터 CPU에도 그런 게 있는데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기억하고 있다가 밑에서 이것저것 헤매면서 찾지 말고 전에 사용했던 목록에서 쉽게 찾아가라 이런 의미로 위에다 갖다 놨습니다. 말이 꼬이는데. 그리고 실질적인 도형은 첫 번째 선. 선도 도형이죠. 선이 모여가지고 면이 되는 거잖아요. 그 면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림이 도형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점도 선도 다 도형으로 처리를 합니다. 근데 점 자체는 그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여기 객체로 배치되어 있지 않고요. 선은 의미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선 종류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어떤 종류의 모양을 갖는지 다 파악이 되죠. 그리고 사각형 모양 또 기본 도형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이게 말이 도형이지 여기에 보면 간단한 그림 같은 것도 좀 있습니다. 스마일, 하트, 번개 치는 거, 구름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블록 화살표 종류들도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필요하면 갖다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기본적인 사용법은 다 동일하고요. 또 수식 도형이라는 것도 있네요. 진짜 써본 적 한 번도 없는데 뭔가 뭐 발표하는 거니까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거라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순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따가 별도 슬라이드 한 페이지를 빼가지고 순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어떤 프로그램을 짠다든지 어떤 일의 처리 과정을 설명할 때 그때 사용하는 도형들이거든요. 이 도형들은 우리가 뭐 세모하면 세모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네모하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물론 화살표 같은 경우는 이 화살표 화살촉이 이렇게 있으며 이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도형 자체가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화살표 같은 경우는 화살표 자체로 방향을 지시하는 의미는 있습니다. 자꾸 말이 그쪽으로 새는데 이 순서도는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프로그램을 짤 때 어떤 작업을 처리하는지를 이 그림의 모양으로, 즉 도형의 모양으로 나타냅니다. 이렇게 네모로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순서도라는 도형도 있습니다. 그 밖에 뭐 별 현수막 해가지고 뭐 간단하게 어떤 뭐 제목을 표시한다든지 진짜 현수막을 만든다든지 강조할 사항들이 있을 때 쓰는 그런 그림도 있고요. 또 파워포인트는 남한테 어떤 내용을 발표하고 남을 설득시키는 그런 자료를 만드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발표 자료에 모르는 내용이 있거나 어려운 단어가 있을 경우 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 쓰라고 설명선이라는 이런 도형들도 제공을 합니다. 이 네모 속에다가 설명을 적고 요 꼭지 요 끝에 부분 이렇게 잡아 당기게 되면 오늘 설명하는 거 이게 좀 빠지네요. 요 도형의 사용법은 잡아 당기게 되면 요 꼭지점이 꼬리가 움직이면서 특정한 위치를 가리킵니다. 물론 요런 도형에서도 이 꼬리 부분에 지금 화살표가 나와 있지 않은데 꼬리 부분을 잡아 당기게 되면 그러니까 그 선을 하나하나 이렇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때만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 실행 단추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이제 상징적으로 쓰는데 어떤 버튼을 눌러라, 뭐 동영상을 띄워라, 음악을 틀어라, 뭐 이런 내용들이죠. 아니면 홈페이지로 가라 이런 상징적인 소리, 뭐 소리를 내라, 질문 있으면 눌러라 이런 것들 이런 류의 도형들도 제시를 합니다. 오늘 설명하는 거는 주로 우리 어디까지 들어갈까? 주로 요 위에 있는 이것들을 주로 사용을 할 겁니다. 이 사용법만 배운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 따라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 설명선이 좀 특이하긴 한데 이 설명선은 요번 주는 아닌 것 같고 요번 주 준비한 자료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시간 남으면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하던 도형들은 위에 선, 사각형, 기본 도형, 그리고 블록, 화살표 정도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물론 순서도 가볍게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뭐 이건 상식으로 오른쪽 근에 적어놨는데 뭐 도형을 인터넷 검색해봤더니 점, 선, 면, 입체의 집합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도형을 구성하는 요소들 또는 그 도형의 이름들을 가볍게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영어 공부하라고. 점, 선, 곡선, 그리고 면, 그리고 호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죠. 호는 원인데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되어 있는 이런 원의 부분을 갖다 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도형의 종류가 대단히 많다는 거 알고 있고요. 또 파워포인트에서 이걸 다 지원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기 바랍니다. 직접 써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봅시다. 이게 설명을 하다 보면 자꾸 이게 좀 더 많이 알려주려는 욕심 좋게 표현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옆길로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뭐 여러분 참고하라고 그려놓은 겁니다. 아까 뭐 이름만 적어놨는데 그 이름이 뭔지 모르잖아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도형의 이름들입니다. 영어로 돼 있네. 어쨌든 도형이 다양하게 있다는 거 알아달라는 겁니다. 파워포인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까지를 지원을 합니다. 입체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함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건 좀 문제가 있고요. 나머지는 다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거 영어 공부하는 사이트에서 긁어 왔습니다. 영어 공부해야죠. 오케이. 본격적으로 사용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도형의 추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다가 도형을 추가하는 거거든요. 메뉴에 그 리본에서 도형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되죠. 그 중에 요 기본 도형에 보면은 가린 건가? 요거. 사각형에 있네. 사각형의 두 번째 보면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라고 나옵니다. 도형도 워낙 많다 보니까 이름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거든요. 지금 샘플로 제시한 겁니다. 요거를 딱 클릭하고 끌어내는 거 아닙니다.
클릭만 하면 됩니다. 클릭하고 슬라이드 옆에 프로그램 올려놓고 하고 있죠 지금. 올려놓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동영상을 뭐 다시 나중에 보면서 복습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들이니까. 지금 볼 때 한번 파워포인트 옆에 놓고서 만져보고 동영상 잠깐 스톱시키고 해보고 넘어가고 이러고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여기 클릭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슬라이드 창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쭉 마우스를 잡아 당기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옵니다. 이렇게 배치하는 겁니다.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색깔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는 환경이 어떻게 설정될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는 뭐 나름대로 설정이 된 게 좀 있거든요. 뭐 초기 상태 나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돼 있었는지. 예, 배치가 됐는데 이거 색깔이 마음에 안 들거나 나랑 틀리다 그러면 이 그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런 그림이 나올 겁니다. 이게 통째로 같이 나옵니다. 이 그림이 같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가볍게 할 수 있는 기능이 먼저 나오거든요. 뭐 스타일 눌러서 이미 제시된 템플릿에서 골라 쓰는 방법도 있고요. 윤곽선 누르는 방법, 채우기 누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면 채우기는 이 속의 색깔을 결정하고요. 윤곽선이 테두리 선을 결정합니다. 테두리 선을. 스타일은 이미 만들어진 것 중에서 샘플에서 내가 고르기만 하면 그게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2차원적인 이런 도형 한번 끌어내 봤고요. 그 다음 이 모양도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이런 모양, 이런 모양, 또 이런 모양 한번 끌어내 보기 바라고요. 또 여기는 선 있죠? 선도 한번 잡아 당겨서 어떻게 배치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해보라고 시간 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도형을 배치하면 뭐가 나오네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런 창이 나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창이 나온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맨 아래쪽에 가면 여기 도형 서식 또는 크기 및 위치라는 메뉴 항목이 있습니다. 요걸 딱 선택을 하게 되면 파워포인트 화면의 오른쪽 편에 여기에 이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갖고 이거는 늘 표시되거든요. 도형 서식이란 창이 오른쪽 편에 나와가지고 내가 선택한 도형에 대한 여러 가지 속성 값들을 설정해 줄 수 있도록 제시를 합니다. 혹시 색깔이 틀리게 되어 있으면 여기 색하고 이거 확장시킨 다음에 파란색 선택해 주면 되고요. 혹시 선이 안 나왔다고 그러면 테두리 선이 안 보이면 밑에 선 확장해서 실선 체크해 주면 도형의 선도 보이게 됩니다. 혹시 잘못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면 선이 안 보일 요 선, 이 선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얀색 이걸 핸들이라고 하는데 여기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때 그대로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도형 서식 들어오고 이 도형 서식에 들어온 다음에 도형 서식에 들어온 다음에 여기서 선 눌러서 실선 눌러주면 그림이 나타납니다. 또 도형에 색깔이 안 들어와 있으면 색깔이 표시가 안 되고 흰색이고 투명하게 보이면 여기서 색 선택 단색 채우기 해야 됩니다. 혹시 여기 채우기 없음을 선택했으면 그 경계면 모서리만 선으로 나오게 되고요. 면은 표시가 되질 않습니다. 아래 건 단계별로 설명할 겁니다. 어쨌든 도형을 슬라이드에 추가하는 방법은 도형이라는 리본의 아이콘을 누르고 제시된 도형 보기 중에서 선택을 한 이후에 슬라이드 창에서 쭉 마우스를 끌어주게 되면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잡아당기게 되면 그 내가 마우스 끌은 만큼 드래그 한 만큼 크기로 도형이 바로 배치가 됩니다. 도형의 추가 방법 기억하기 바랍니다. 도형 버튼 누르고 내용에서 찾아낸다. 그리고 이 도형의 속성값을 바꾸려면 그냥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가볍게 위에 나온 메뉴 가지고서 이 화면 갖고 수정을 해도 됩니다. 아니면 자세하게 하겠다 싶으면 이게 같이 나오니까요. 아래쪽에 크기와 위치, 크기 및 위치 또는 도형 도형의 이동 하겠습니다. 도형 옮기는 겁니다. 이거 뭐 특별히 할 게 없는데 어떻게 옮기죠? 도형이 이렇게 배치됐으면 이거 옮기고 싶어요.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서 쭉 잡아당기면 되죠. 그러면 됩니다. 미세하게 움직이기 싶어. 이럴 때는 그냥 대상을 선택하고 이동키 눌러가지고 이동키 상하 좌우 톡톡톡톡 누르면은 그쪽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을 합니다. 그때 보면 이게 그냥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좀 차이가 좀 납니다. 이거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건데 여기 눈금선 안내선 여기에 보면 맞추기란 기능이 있거든요. 보통 이제 스냅이라고 하는데 스냅 있잖아요. 스냅 뭐 발을 할 때 보폭 이런 건데 이 스냅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리가 좀 틀려지기도 합니다.
화살표 이용하는 방법, 마우스를 이용하는 방법, 이걸 이미 알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또 움직이다 보면, 이런 객체를 움직이다 보면 나란히 뭐 좌우로만 움직이고 싶을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상하로만 움직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좌우로 움직일 때는 이 높이로는, 세로로는 위치 변동이 없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또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이거 가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바로 위로 올라가게 만들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로 대상을 선택해서 움직여주면은 이렇게 안내선이 나옵니다. 가로로 움직일 때, 가로 세로로 움직일 때, 가로로 움직일 때 이렇게 선이 나오고요. 이 좌우로만 움직입니다. 위로 못 갑니다. 예. 그리고 위로 가게 되면 여기만 갑니다. 여기로만 갈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예. 그래서 현재 내용이 있으면 요걸 기준으로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또는 이렇게만 움직이도록 하는 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이런 도형을 이동시키면 그걸 이렇게 요 기준에서 십자 모양의 그 길에만 배치가 됩니다. 뭐 이런 데로 가고 싶다 안 됩니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이런 데로 갈 수가 없습니다. 네,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마우스 선택해서 도형 이동하는 방법, 화살표를 이동하는 방법, Shift 키 누르고서 이동하는 방법 확인하기 바랍니다. 지금 도형 이동하는 방법 설명했습니다. 실습해야죠. 화면 넘어가는 거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배우러 온 거죠. 예, 꼭 실습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형에 복사하겠습니다. 복사 어떻게 하죠?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뭐 도형이든 텍스트든 다 마찬가지지 뭐 파일 복사도 되는데 뭐 컨트롤 C, 컨트롤 V 예 맞습니다. 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됩니다. 쭉 계속 눌러봐요. 컨트롤 C 한 번에 컨트롤 V 누르면 이렇게 배치가 되죠. 네, 그렇게 하면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뭐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쇼커키라고 그래갖고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단축키들 있죠. 컨트롤 C, 컨트롤 V 말고 단축키 맞아요. 그거 말고 마우스의 기능 참.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특정 그 도형을 선택한 다음에 그냥 다른 쪽으로 쭉 끌어당겨봐요. 드래그 시켜봐봐요. 그러면은 원래 거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게 만들어져 나올 겁니다. 예, 쉽게 복사하는 방법죠. 컨트롤 C, 컨트롤 V 두 번 안 눌러도 된다는 거죠. 마우스 딱 클릭해서 물론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클릭해서 잡아당기게 되면 복사와 동시에 이동이 수행이 되는 거죠. 예, 편하네요. 지금 도형의 복사 방법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D라는 거는 다른 툴에는 컨트롤 D라는 기능 없습니다. 파워포인트에서 제공되는 기능이거든요. 나는 안 써봤어요. 혹시 또 딴 데 있을 수도 있지만 요거는 좀 사용법을 좀 천천히 따라 해줘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스텝 1, 스텝 2, 스텝 3, 스텝 4 이렇게 나눠 놨거든요. 쉽습니다. 근데 설명을 듣고 해야지 그냥 하면 감이 안 잡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도형이 있습니다. 도형을 선택하면 이렇게 타디션 나오는데 아직 설명 안 했습니다. 이거 한 다음에 그냥 마우스를 선택한 이후에 바로 컨트롤 D를 눌러버려요. 그렇게 되면 컨트롤 D를 누르면 이렇게 바로 복사돼서 컨트롤 V, C, 컨트롤 C, 컨트롤 V랑 똑같은 첫 번째 퀘스트랑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똑같네? 그럼 컨트롤 C, 컨트롤 V보다 이게 훨씬 낫네? 예, 낫습니다. 컨트롤 D 계속 따따따닥 누르면 이런 결과 나옵니다. 똑같은 기능이네. 컨트롤 C, V. 그러니까 컨트롤 C 이후에 컨트롤 V를 누른 것과 같은 기능을 한다는 거죠. 똑같네. 아니죠. 똑같으면은 이렇게 만들 리가 없죠. 예, 이렇게 두 개가 됐을 때 세 개 돼 상관없습니다. 맨 마지막 거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맨 마지막 도형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맨 마지막 도형을 옆으로 살짝 이동시켜 주죠. 얘입니다. 이 도형의 오른쪽 편에다가 이렇게 갖다 놔줘요. 기준을 잡는 겁니다. 얘하고 얘 지금 상대적인 거리를 선택된 상태에서 위치를 조정하게 되면 오리지널하고 내가 지금 두 번째 거하고 딱 봐서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가 오른쪽으로 얼마 뭐 위아래로 얼마 이동됐다 이걸 이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재배치한 이후에 그 다음에 지금 요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겠죠. 이때 컨트롤 D를 또 눌러요. D 차례대로 눌러봐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딱딱딱딱딱 계속 만들어져요. 즉 이 둘의 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예, 이거 여기 떨어진 만큼 똑같은 기준으로 여기에 복사가 진행이 됩니다. 오, 편해요. 아직은 이런 걸 쓰지 않아서 그런데 예를 들어 이렇게 배치하는데 이런 게
거리가 이거 맞추려면 이런 복사 방법은 힘들잖아요. 하나만 잘 세팅해 놓으면 옆으로 쭉 여러 개 복사하는 거에 대해서 간격이나 거리를 계산할 필요가 없죠. 또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밑으로도 또 이렇게 하고 싶어. 이러면 또 어떻게 복사해야 돼요? 이거 놓고 또 컨트롤 V 누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거 복사해서 하나 만들어 놓고 자리 딱 잡은 다음에 그냥 컨트롤 DDDD 누르면 밑으로 쭉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도형의 행과 열로 쭉 이렇게 어레이를 배열을 이뤘을 경우 이거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복사를 하면서 간격도 딱딱딱 맞추어 주니까 나중에 가서 이쁘게 꾸밀 때 줄 맞춰야 돼, 열 맞춰야 돼 이런 작업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예, 도형의 복사 방법 설명했습니다. 요 D 잘 이용하기 바랍니다. 난 쓸 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이용해서 복사하는 방법도 있고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드래그하게 되면 또 복사가 됩니다. 아니면 여러 개를 복사할 때는 컨트롤 D를 선택해서 해도 됩니다. 지금 나 설명을 하진 않았는데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던 거 있죠?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범위를 잡은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도 있고 세모도 있을 때 이렇게 범위를 잡아서 복사하는 것도 됩니다. 이 기능은 다 동일하게 됩니다. 도형은 하나만 적용해서 하나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도형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네, 알겠죠? 그 다음 또 뭐냐? 도형의 추가. 이거는 이제 선택 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연습하면서 슬라이드 안에 이런 이제 도형들도 배치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 도형들의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슬라이드 이 슬라이드에 뭐뭐뭐가 배치되어 있는지 도형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볼 수 있는데 선택 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툴바 리본에 보면 홈 누르고 오른쪽 맨 끝에 가면 있습니다. 오른쪽 끝에 가면 찾기 바꾸기라고 있고요. 아래쪽에 선택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요거를 딱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두 선택, 개체 선택이라고 나옵니다. 이거 뭐야? 개체 선택은 그냥 마우스로 클릭하면 되고 이건 전체 선택은 컨트롤 A 누르면 되는데 뭐 그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범위 잡아도 되고 근데 맨 아래에 보면 선택창이라고 있습니다. 이 선택창을 쫙 누르게 되면 화면의 오른쪽 편에 이런 창이 열립니다. 그리고 현재 슬라이드에 들어있는 모든 항목들이 여기 다 표시가 됩니다. 직사각형 텍스트 이런 거 이거 텍스트 박스예요. 이런 거 이제 이거 뭐지? 이거 클립 아트인데 클립 워드 클립 빠졌나? 요거 같은데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직사각형 숨어 있고요. 여기 포인트가 7개인 별 얘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화면에 배치되어 있는 내용들이 여기다 표시가 되는 겁니다. 요 제목은 이거예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닐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이게 뭔지 모르겠다면 하나씩 눌러서 해도 되고요. 여러 개일 때 나 여기 적용하고 싶어 그러면 마우스로 클릭하는 방법도 있고요. 화면에 이런 게 표시됐는데 이건 있지만 화면에 표시하기가 싫어. 그래서 지우기도 좀 아까워. 이럴 때는 오른쪽에 보면 눈이 있습니다. 눈을 살짝 뜨고 있네. 이걸 마우스로 딱 클릭하면 눈을 감습니다. 이렇게 딱 감깁니다. 이러면 화면에 표시가 되질 않습니다. 화면에 존재하지만 표시하지 않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을 합니다. 저도 강의 자료 만들면서 알았어요. 한 번도 써본 적 없어요. 어쨌든 이런 선택창이란 기능이 있어서 슬라이드에 배치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알기 바랍니다. 몰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번 확인하세요. 뭐가 있는지. 지금 도형의 종류 설명하고 있고요. 어떻게 배치한 추가하는지 그리고 그 속성값 보는 거 가볍게 했습니다. 이건 이제 뭐 참고 상식으로 알라고 집어넣은 건데 순서도라는 게 있습니다. 도형 추가하다 보면 순서도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근데 이 도형은 다른 것과 틀리게 이 도형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막 그걸 이용해서 만드는 게 순서도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거 마우스를 갖다 이 커서 위에 가볍게 갖다 대게 되면은 아마 설명이 다 나올 겁니다. 이 교양 수업이긴 한데 교양으로 여러분이 프로그램 과목들 요즘 많이 학습하잖아요. 뭐 C, 파이썬, 뭐 C#, 비주얼 베이지, 거기다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 많이 학습하게 되죠. 그럴 때 그런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일의 처리 방법, 일의 처리 순서를 표현하는 방법이 순서도거든요. 그때 쓰는 거기 때문에 물론 상식이고 교양 있는 사람들은 다 알죠. 그때 쓰는 이 도형도 한번 알아보라고 한 겁니다. 여기 보인 게 일부러 뒤집어 놨어요. 내용에 또 치중할까봐. 이런 게 순서도입니다.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이게 뭐지? 입력하라는 소리입니다.
이건 뭐지? 계산하라는 소리입니다. 이건 뭐지? 비교하라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출력하라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끝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도형 글씨 이 모양 도형 모양만 봐도 무슨 작업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오른쪽에 보면 그 도형들을 설명해 놓은 건데 되게 많아서 헷갈릴 수 있는데 실제로 순서도 할 때는 어떤 프로그램을 쓸 때 일의 처리 일의 처리 순서를 할 때도 씁니다. 예, 일단 업무를 할 때 프로그램을 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럴 때도 씁니다. 보통은 뭐 시작할 끝, 처리, 판단, 입력, 출력 이게 답니다. 나머지 쓰지도 않습니다. 나머지는 뭐 뭔지 모르니까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 여기 체크 한 5가지 정도 있죠. 예, 요 정도밖에 쓰질 않습니다. 이거면 모든 프로그램이나 일의 처리 과정을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도형이 의미하는 바는 시작과 끝을 나타내고요. 얘는 처리를 나타내고요. 얘는 판단, 얘는 수동으로 입력한 입력이에요. 뭐 요즘은 의미를 부여하는 거니까 입력, 얘는 예, 출력입니다. 나는 그렇게 쓴다고요. 예. 요즘은 출력을 종이 인쇄용지거든요. 그냥 하도 이런 것도 쓰고 이런 것도 쓰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보통 간단하게 대표적 어차피 도형은 어떤 상징성이 있으니까요. 이런 걸 이용해서 어떤 일의 처리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도 이런 기능을 제공한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가 또 있습니다. 일반적인 툴을 깔았을 땐 깔리지 않지만 전문가용 제품에 들어가면 비지오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예, 비준. 세계적인 제품이에요. 무진장 좋아요. 환상이에요, 환상. 물론 초보자들이 그냥 장난삼아 쓰려는 그런 도구는 아니고요. 전문적으로 이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뭐 계층도 아니면 프로그램의 순서도 아니면 어떤 집에 뭐 가구 배치도 아니면 도시의 건물 배치도 네트워크 구성도 어쨌든 그림으로 표현되는 어떤 도형으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편하게 그려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비지오라고 합니다. 공대생들은 이 정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구했을 때 야 비주어 있어? 그래서 비주어도 좀 구하거나 인터넷에서 비주어 교육용판 체험판 받아서 한번 써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 비주어를 써가지고 여기 케이스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모르는구나. 뭐 컴퓨터 에이드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순서도를 그리면 자동으로 프로그램 코드가 나오는 그런 기능도 있다고 어느 기사에서 오래전에 본 기억이 있어요. 안 써봤어요, 저도 물론. 그림만 그리지 프로그램을 몇 가지 하여간 도형의 순서도라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다른 도형과 다르게 좀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도형 자체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언젠가 나를 또 만나는 날 그때는 이걸 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도 영어로 플로차트라고 합니다. 기억합시다. 예, 아까 선택창 또는 이제 그 도형을 배치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나온 팝업 메뉴 아래쪽에서 뭐 도형 서식 크기 조절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오른쪽에 나오는 그런 화면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도형이 배치됐을 때 이런 기능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도형이긴 한데 도형 서식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림 서식, 그 도형도 하나의 그림처럼 동일한 객체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도형인데 왜 설명하냐고요? 오늘 이거 다 할 거거든요. 예. 도형도 이 기능이 다 적용이 됩니다. 뭐 그림자를 설정한다든지 반사, 또 크기를 조절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색깔을 한다든지 위치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도형에도 적용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있다는 거 알고요. 단계별로 설명은 할 겁니다. 그래서 도형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나오는 그 창에 이런 항목들이 좀 신경 써서 보고 있으라는 겁니다. 대부분 필요할 때 누르는 거지 미리 이걸 다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 언제 다 설명해? 이건 설명할 겁니다. 이거 다 설명하고 이거 확장시키면 다 나옵니다. 이거 다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이런 게 있어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하고 넘어갈 계획인데 워낙 많으니까 또 하다가 계속 오른쪽에 나올 거거든요. 보라는 겁니다. 이게 이 창이 마음에 안 들면 그러면 여기 X자 있죠? 이거 누르면 없어집니다. 예. 필요하면 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열면 되거든요. 필요 없으면 닫아버리고 필요할 땐 열어놔도 됩니다. 화면이 요번에 모니터들이 크니까 도형과 그림을 제어하는 서식, 그림과 도형의 서식을 제어하는 창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오케이.
선. 아니 뭐 선은 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 뭐 안 하려다가 좀 어디 배차이가 좀 그렇더라고요. 이 설명 순서가. 예, 선은 아까도 봤었죠. 도형의 일부입니다. 이런 선이 모여서 면을 이루고 그 면이 모여서 도형이 되는 거잖아요. 도형이 되는 거잖아요. 예, 선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선도 끝에 화살촉이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요. 있는 것도 한쪽만 있는 게 아니라 두 쪽이 다 있는 것도 있습니다. 또 선도 이렇게 꺾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곡선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모양으로 된 것도 있고요. 아니면 지멋대로 도는 것도 그릴 수 있습니다. 아유, 해봐요 직접. 나 몰라요. 이거 언제 다 해? 아유, 시간 많이 걸려요. 선을 배치한 이후에 막 오른쪽에 보게 되면 마우스 오른쪽부터 눌러서 보면 이게 오른쪽에 속성창들 나오거든요. 거기 선 확장시켜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뭐 기본적으로 선 없음으로 되어 있으면 화면에 표시가 안 됩니다. 실선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나 그라데이션 실선으로 체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의 색깔 지정 쭉 하고요. 여기 보면 겹선, 대시 이런 거 설명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어느 과목을 배우든 무슨 학문을 배우든 무슨 일을 하든 첫 번째 배워야 될 거는 거기서 사용하는 용어를 알아야 되거든요.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용어를 모르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용어들 때문에 이런 걸 먼저 하는 겁니다. 용어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영어도 단어잖아. 어휘력이죠. 문법 그 다음이죠. 여러분 뭐 한국말 할 때 문법 배운 적 있어요? 단어 하니까 이게 조합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예, 어쨌든 용어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파워포인트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입니다. 겹선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두 겹 이상으로 된 선들 얘기합니다. 어디 갔지? 얘들. 한 겹도 있네. 어쨌든 선의 겹선, 그러니까 겹쳐진 정도를 나타내는 선들을 겹선이라고 합니다. 도형을 그린 다음에 도형의 테두리들을 이 겹선으로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단지 좀 조심해야 될 거는 두께가 있죠. 네. 두께가 너무 얇은 경우는 겹선을 지정해도 그 결과를 볼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너무 얇으니까 너무 미세하니까 내가 두 줄로 한 겹이 아니라 두 줄 이중세선으로 하라고 그래서 이중선으로 하라고 그랬었는데 너무 작으면 보이질 않죠. 그래서 두꺼운 선 겹선을 사용할 땐 요 수치를 좀 두께를 좀 키워서 보기 바랍니다. 그다음 대시 종류 이 표현은 난 처음이에요. 대시 종류는 선의 종류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선이 몇 겹으로 돼 있냐를 지정한 거고요. 이건 선의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시 종류. 그러니까 그냥 쭉 긁 거냐, 아니면 점점점인데 이렇게 얇은 점을 조그맣게 할 거냐, 크게 할 거냐, 아니면 점을 할 때 점이 옆으로 쭉 조그만 선들을 모아서 할 거냐, 그렇죠? 그리고 긴 선, 짧은 선, 긴 선, 짧은 선, 긴 선, 짧은 선, 긴 선 이렇게 할 거냐, 이런 종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대로 바뀝니다. 오케이, 알았어요? 겹선과 대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화살표 머리 유형이라고 나옵니다. 아까도 화살표라고 했잖아요. 뭐 화살촉 특별한 게 없어요. 이거는 크게 봐서 머리하고 꼬리로 나눠집니다. 근데 머리 꼬리가 똑같아요, 내용이. 머리 꼬리. 시작한 쪽이 머리가 될까, 꼬리가 될까? 시작한 쪽이 꼬리가 되나? 해보기 바랍니다. 거기 들어가서 요걸 딱 확장시켜 보면 모양이 나옵니다. 두 종류로 나옵니다. 머리 모양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또 머리 크기가 있습니다. 지금 둘을 해놨는데 유형이 있고 크기가 있습니다. 유형이 있고 크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화살촉이 어떤 모양인지를 고르라는 거고요. 이거 있을 경우 이 모양은 이렇게 크게 안 나옵니다. 원래 선 두께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화살 꼬리의 크기에서 크기를 지정하게 되면 그때 이 화살표만 커집니다. 물론 선과 어느 정도 비례합니다. 선과 어느 정도 비례하는데 동일한 선 두께일 때도 화살표를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화살표의 두께를 조절하는 기능이 바로 머리 유형, 머리 크기라는 겁니다. 물론 꼬리 유형, 꼬리 크기도 같은 기능이겠죠. 그래서 겹선, 대시, 그리고 머리 유형, 머리 크기 이런 거 하면 됩니다. 끝 모양 요거는 지금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기회 되면 설명할게요. 그리고 여기 투명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할 거거든요. 색의 농도를 투명하게 하면 안 보인다는 소리죠. 그런데 한 50% 정도로 하게 되면 나중에 나옵니다. 나중에 설명할게요. 선의 특징, 겹선, 대시, 화살표 유형, 화살표 크기 알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은 다 그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류의 그림하려면 조금 골탕을 먹습니다. 상법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전문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 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도형, 선 그리기, 선의 종류 설명했습니다.
선의 모양 한 번 더 해야 되네.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앞에 설명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화살표들 선들이죠.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이거 그라데이션 지정한 경우입니다. 그라데이션이 뭐냐면 여기에 여기 그라데이션 선이라고 있습니다. 요걸로 한 게 요거에 해당이 됩니다. 아직 설명 안 했고요. 한번 누르고 여러분도 해보기 바랍니다. 뒤에 바로 설명 또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선은 이런 독립적인 선이나 화살표뿐만 아니라 이런 이미 배치되어 있는 도형에도 적용이 됩니다. 또 텍스트 상자에도 적용이 됩니다. 또 배치된 그림에도 이 선이 적용이 됩니다. 선이 없는데 경계면을 선으로 잡아가지고 거기에 이 선의 모양을 설정하게 되면, 즉 다른 도형을 배치한 이후에, 이런 다른 도형을 배치한 이후에 선의 모양을 바꿔주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또 텍스트 박스나 워드 아트 같은 걸 배치한 다음에도 선의 모양을 바꾸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림을 배치하고도 선의 모양을 바꾸면 이 테두리 선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선의 모양에 자기 자신의 모양뿐만 아니라 다른 도형의 선의 모양도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다른 도형의 모양, 다른 객체에 들어있는 선들도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객체의 경계면, 테두리는 다 선으로 처리가 됩니다. 해봐야 돼요, 진짜로. 다음 페이지 봅시다. 빨리 바뀌네. 도형의 모양 이제 배치하고 색깔, 선까지 해봤으면 이제 화면에서 조금, 아까 우리 저기 이동하고 막 복사할 때, 이동할 때 보면 좀 이상하게 이동키를 이용할 때 보면 이상한 거 있었었죠.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잘 쓰진 않습니다. 일반인들, 즉 제대로 배우지 않은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물론 지금까진 그랬었을 거고요. 오늘 요 시간 이후부터는 요 기능을 쓰기도 하겠죠.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 보면은 화면에 이렇게 모는 점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어하는 게 바로 눈금선입니다. 눈금선. 이걸 영어로 그리드라고 합니다. 그리드, 모는 종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는 종이. 이거는 출력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화면에 내가 이렇게 배치할 때, 이런 경우죠. 배치할 때 정확하게 가서 이렇게 딱 세로로나 가로로 맞추라고, 그걸 안내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서 나왔죠? 홈에 보면 보기 탭 누르면 거기에 이렇게 눈금자, 눈금선, 안내선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여기서 눈금선을 딱 누르면 화면에 이런 점들이 나옵니다. 점 모양이 좀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 모양은 요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데, 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눈금 및 안내선 창이 열립니다. 여기에서 눈금의 간격을 설정해 주면 됩니다. 지금 내가 보여주는 건 1cm로 설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물론 밑에 표시해야겠죠. 화면에 눈금 표시라고 해줘야겠죠. 그러면 화면에 쫙 표시된 게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눈금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눈금자를 딱 체크하게 되면 이것들이 나타납니다. 얘하고 얘 가로 세로로 선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좌표가 왜 이러지? 왜 0에서 이렇게 가지? 여기도 증가, 여기도 증가네. 이거 왜 이러죠? 여기도 그런가 보네. 여기 어디서가 0이고 이렇게 증가, 이쪽으로 증가한 것 같은데, 대충 감 잡았죠? 화면의 중앙을 갖다 원점으로 생각하고 배치를 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왼쪽으로 얼마만큼 좌우 대칭 하잖아요. 그럴 때 그거 보라고, 그 슬라이드의 중앙이 원점이 되는 거고요. 좌표는 거기서 출발해서 좌우 상하로 나누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작업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안내선이란 기능도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해서 봐도 됩니다. 그럼 좋죠. 화면 키우고 해보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무슨 도움이 되나? 처음에는 좀 정신이 없고 산만하긴 합니다. 맞아요. 보통 때는 쓸 필요 없는 거고요. 뭐 화면이 뭐 조그만 그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림이랑 글씨를 딱 왼쪽 오른쪽 정렬을 하고 싶을 때, 이쁘게 맞추고 싶을 때 쓰는 그런 뭐 안내자입니다. 도움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맞추기에 보면, 여기 맞추기의 객체를 눈금에 맞춰 이동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를 켜놓게 되면 이 도형에 띡 이렇게 맞춰 움직입니다. 즉 오른쪽 이 도형이 이렇게는 절대 배치가 안 됩니다. 중간에는 여기 아니면 여기에만 배치가 되도록 구성이 됩니다. 꼭 그건 아니고요. 여기 이거 기준으로 해서 여기 아니면 여기만 딱 배치.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동합니다. 중간에 마우스로 이동하더라도 중간에 배치가 안 됩니다. 이거를 켜놨다면 그런 기능을 스냅이라고 합니다. 물론 파워포인트에서는 이 용어를 쓰질 않습니다. 일반적 CAD 소프트웨어에서는 일반적 흔하게 쓰는 용어들입니다. 그리드, 모노로 비슷한 걸 그리드래. 눈금선,
그리고 스냅은 여기 개체를 눈금에 맞춰 이동하는 걸 스냅이라고 그래. 이런 거는 그 옛날에 엑셀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 바둑판에 보면 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 선이 무슨 의미를 나타내죠? 바둑 알을 놓을 때 어디에 놓아야 되는지 그 위치를 지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리드입니다. 그것도. 그리고 바둑 알이 놓여지는 자리를 딱딱 지정해서 거기만 놔야 되죠. 그걸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한 게 스냅이 되는 거죠. 바둑판에 그려진 그 그림이 그리드고 거기 바둑알을 놓는 위치를 지정한 게 스냅. 여기서도 이렇게 mon으로 나온 걸 그리드, 실제 객체가 배치되는 걸 스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 이걸 켜놨더니 난 중간에 배치하고 싶다고 여기다 안 되잖아. 그럴 때는 그 얼터키, 예, 이것도 움직일 때 보면 기본적으로는 이걸 켜놨을 경우 스냅이 동작이 돼갖고 눈금 단위로 움직입니다. 근데 그거 아니고 내 맘대로 움직이고 싶어. 그래도 미세하게 움직이고 싶어. 그럴 때는 얼터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서 이동하게 되면 아주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한 없이 어디든지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형의 위치를 바꾸는지 도형의 크기를 조절할 때 얼터키 누르게 되면 미세하게 조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 제목이 좀 눈금 설정하는 거죠. 이 눈금들은 도움이지 실제 출력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필요 없으면 꺼놓고 해도 되는 거고요. 중요한 스냅이란 기능 알고 있기 바라고요. 요 기능 제일 이거 많이 씁니다. 이거는 미세하게 이동하거나 미세하게 크기를 조절할 때는 얼터키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 드래그하면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컨트롤 키 누르면 어떻게 되죠? 컨트롤 키 누르고서 마우스로 어떤 그 객체 도형을 끌어당기면 복사가 되죠. 예? 알죠? 얼터키도 한번 써보기 바랍니다. 지금 눈금자 나오는 거 꼭 확인한 이후에 얼터키 누르지 않고 마우스로 여기다 도형 하나 배치한 다음에 이렇게 이동시켜 보고요. 물론 여기 맞추기 체크 켜놓은 다음에 그리고 그 이동키 화살표 눌러서도 한번 해보면 돼. 화살표가 더 정확히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얼터키 누르고도 한번 또 한번 해보고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놓았습니다. 거기 아까 체크할 때 여기 있었죠? 눈금자 키면 어떻게 나온다고요? 얘들 나온다고 그랬어. 얘들. 그리고 여기 눈금 선 키면 이것들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되죠? 여기 확장 버튼 눌러서 내가 설정한 그 단위로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안내선 하면 안내선이 얘입니다. 얘. 추가로 그려진 거 보이죠? 얘가 안내선입니다. 안내선. 이건 뭐 작업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나오는데 현재 위치를 표시하거나 이러는 건데 별로 쓸모가 없더라고. 슬라이드의 개체를 맞출 때 조정 가능한 그리드 안내선을 그리드란 말 쓰. 그리기구나. 그리기. 그리기 안내선 쓴다. 흥분했어. 알았죠? 눈금선, 안내선. 그리고 미세하게 움직일 때는 어떤 단축키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미세하게 움직일 때 ALT 단축키를 쓰게 되면 이걸 누른 상태로 마우스로 움직이면 미세하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복사. 그리고 보통은 컨트롤 C, 컨트롤 V를 쓰는데 재밌게 복사하는 컨트롤 D 앞에서 우리 배웠던 거 기억해요? 하나 복사해 놓고서 거기에 그 상대적인 관계를 설정하면, 즉 두 번째 거를 어디든가 배치하게 되면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는 그거랑 동일한 규칙으로 배치가 된다는 거 알고 있죠? 엑셀에서 그거 설명 안 했다. 이거 지금 얘기한 거. 아란 그릇도 이게 있는데. 나중에 날 보게 되면 꼭 이 방법 알려달라고 이야기하기 바랍니다. 이런 거 하나도 설명 안 했네. 오케이. 이제 도형을 좀 상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조절하는 기법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도형의 모양, 크기 조절이라고 이제 진정한 거네. 도형을 배치하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여기서 눈금선이나 안내선을 설정해서 보면 더 좋고요. 이게 없어도 지금 하는 건 상관은 없습니다. 맞춤을 설정하게 되면 그리드 단위로 움직이는데, 가능하면 뭐 설정해 놓으면 설정한 대로 움직일 거고요. 꺼놓고 해도 상관없고요. 혹시 잘못 움직인다 그러면 이게 켜져 있어서 여러분이 생각한 거랑 좀 틀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떤 도형이 배치되고 그걸 마우스로 선택하게 되면, 특히 지금은 여기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선택했습니다. 꼭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그래야지 이거랑 동일한 그림이 나옵니다. 이거 놓고 합시다. 직사각형 하면 이거 안 나옵니다. 하나가 요 노란색이 안 나옵니다.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배치한다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요 테두리에 요 흰 그 점들 나오죠. 이걸 갖다 다 핸들이라고 합니다. 핸들이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핸들은 자동차에 있는 핸들,
어디로 나아갈지 방향을 잡아주는 거. 예, 얘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얘는 크기 조절 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크기 조절 핸들. 그리고 여기 노란색도 나옵니다. 이 노란색은 모양을 조절하는 핸들입니다. 예, 이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가져왔으면 이 노란 선을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보입니다. 그냥 놔두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 노란 선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잡아 당겨봐요. 어떻게 되는지. 그럼 이렇게 변할 겁니다.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었는데 잡아당기니까 동그라미가 돼버리죠. 예, 거꾸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노란 점을 왼쪽으로도 이렇게 잡아당겨 보죠. 그러면 다시 모양이 둥근 직사각형이 됩니다. 맨 끝까지 가버리면 그냥 직사각형 돼버리죠. 모서리가 날카로운. 모양 조절 핸들이라는 게 있구나 라는 거 알기 바랍니다. 이걸 이용해서 크기를 조절합니다. 자세하게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네,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네, 핸들을 이용해서 크기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노랗게 나오는 거를 모양 조절 핸들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흰색으로 나오는 건 크기 조절 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까지 일반적으로 크기 조절 핸들들은 사용을 합니다. 모양 조절 핸들 쓴 경우는 많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핸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돌아갈 쇼 버튼 있죠. 이거는 회전 핸들입니다. 자동차 핸들과 동일하게 어느 쪽으로 돌아갈지를 결정하죠. 오케이? 예, 크기 조절하는 방법. 핸들이 세 가지 있다는 거. 크기 조절, 모양 조절, 회전 핸들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알고요. 예, 오른쪽에 있는 요 점을 지금 우리 저기 모양 조절 핸들을 한번 해봤잖아요. 그 놔두고요. 왼쪽 크기 조절 핸들을 오른쪽으로 한번 잡아당겨 볼 겁니다. 물론 둥근 직사각형으로 놓고 합시다. 여기 있네. 요 속에 있는 거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모양 조절, 크기 조절 핸들을 이렇게 잡아당기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도형이 커집니다. 가로로 드러나죠. 물론 밑으로 잡아당기면 밑으로 커지겠죠. 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모퉁이 부분 있습니다. 요 모퉁이 부분. 이 모퉁이 부분을 자꾸 잡아당기게 되면 가로 세로 비율을 어느 정도 아니에요. 그냥 막 돼요. 예. 왼쪽에 있는 걸 옆에 있는 걸로 할 때는 폭만 제어가 되죠. 폭의 크기만 제어를 하고 위쪽에 있는 거 할 때 요거 위에 있는 걸 할 때 높이만 제어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여기나 여기 요 네 귀퉁이에 있는 걸 할 때는 가로와 세로를 한 번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키만 키울 거냐 폭만 넓힐 거냐 할 때는 위나 옆에 있는 걸 사용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키울 때는 모서리에 있는 걸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동시에 가로와 세로의 크기가 같이 변동이 됩니다. 그리고 위에 여기 회전 핸들이 있죠. 요걸 잡고서 요걸 이렇게 잡아 당겨 봐봐요. 반대로 시계 반대 방향도 됩니다. 그러면 도형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즉 회전을 합니다.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회전되는 각도는 자유롭게 됩니다. 되죠? 해봐야지. 나 혼자 내 소리만 듣지 말고. 그리고 여기 추가로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할 건데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한번 회전을 시켜봐봐요. 그러면 부드럽게 도는 게 아니라 틱틱틱 끊기는 걸 볼 겁니다. 마치 스냅 적용하듯이. Shift를 누르면 15도 단위로. 너무 미세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미세하면 나중에 그릴 때 나빠요. 이쪽에서 첫 번째 도형은 예를 들어 미세하게 해갖고 17.5도로 각도를 기울여 놨어. 두 번째 도형 그릴 때 이게 몇 도죠? 17.5도를 맞춘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눈으로 보고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나쁘거든요. 그래서 스냅도 쓰는 거고요. 여기에 핸들 조절할 때 Shift 기능을 쓰는 겁니다. 이걸 쓰게 되면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로 움직이면 15도 단위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여기 크기 조절 핸들의 컨트롤과 Shift는 이것도 할까요? 뒤에 페이지 나옵니다. 바로 뒤에서 연속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도형의 모양을 조절할 때 핸들의 모양 어느 핸들을 사용해야 되는지 기울일 때는 회전 핸들, 가로 크기나 세로 크기만 바꿀 때는 사이드나 상하에 있는 위아래에 있는 핸들, 그리고 가로 세로를 동시에 바꾸고자 할 때는 모퉁이에 있는 핸들을 이용한다는 거. 또 핸들도 모양 조절 핸들이 있고 그다음 크기 조절 핸들이 있다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크기 조절, 모양 조절, 회전 구분해서 사용하기 바랍니다. 끝까지 왔습니다. 우리 지금 뭐 배웠죠? 그 3시간에 걸쳐서 했고요. 지금 영상이 도형이 뭔지 배웠고, 도형 추가하는 방법 배웠고, 도형의 모양, 크기 조절하는 방법, 도형의 정렬, 그
그 다음에 도형의 순서, 도형의 스타일, 그리고 맨 마지막 스마트 아트 배웠어요. 지금 머리에 떠오르는 용어들 있어요? 도형이 되게 많다는 거 알고 있고요. 내가 지금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 도형이 이렇게 배치가 되면 여기에 마우스를 클릭한 순간에 여기 이렇게 네모난 것들 나오죠. 이거 뭐죠? 이거 뭐라고 그랬죠? 예, 핸들이라고 그랬죠. 핸들. 그리고 이게 타원 이게 약간 둥근 사각형일 때는 요게 더 노란색으로도 나오죠. 노란색. 예, 노란색 안 보이나? 노란색 점도 나오죠. 예, 노란색 점은 뭐라고 그랬죠? 노란색 점은 모양 핸들이라고 그랬고 얘는 크기 핸들이라고 그랬죠. 크기 핸들. 그리고 요 끝에 가 보면은 이런 애도 있죠. 얘는 뭐죠? 회전 핸들이죠. 요거 좀 기억해야 됩니다. 예, 요거 어떤 도형을 배치했을 경우 도형의 크기를 제어하거나 모양을 제어하는 핸들들이 나온다. 핸들. 예, 선택했을 때 주변에 네모 형태로 나오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핸들이라고 한다.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또 이걸 복사할 때 어떻게 하죠? 복사할 때 도형을 복사할 때 컨트롤 키, CTRL 키 누르고서 마우스로 물론 컨트롤 C, 컨트롤 V 눌러도 돼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도형을 잡아당기게 되면 복사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또 이동할 때는 컨트롤 키를 안 누르고 이동하면 되죠. 그때 Shift 키를 누르고서 끌어당기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가로로 가게 되면 Y축 값은 변하지 않고 옆으로만 가게 되는 거고요. 또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면 X축 값은 변하지 않고 상하로만 움직이게 되는 거 기억해야 해 봤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이즈를 조절할 때 보면 옆에 있는 거를 잡아당기게 되면은 크기가 늘어나죠. 예? 여기 있는 거 잡아당기면 늘어나고요. 그때 이 중심점을 고정하는 방법 설명도 했었죠. 사이즈 조절할 때 중심점 그냥 잡아당기게 되면 내가 이걸 이렇게 잡아당기게 되면 얘가 기준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서 잡아당기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얘가 중심이 돼서 크기가 이쪽으로도 커지고 이쪽으로도 커진다고 그랬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게 귀찮으면 이거 하면은 가로 세로 비율이 맞지 않거든요. 그것도 가로 세로 비율까지 맞추고자 한다 그러면은 컨트롤 키하고 시프트 키를 같이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이동 키를 왼쪽 레프트 버튼을 이동으로 쭉 드래그 시키게 되면은 가로 세로 비율이 고정된 상태로 크기가 커진다는 것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리고 도형의 정렬할 때 정렬 있었죠? 잘 기억해요. 말로 설명할 것도 없는데. 그리고 도형의 순서에서 어느 걸 앞에 놓고 뒤에 놓느냐에 따라 틀려진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도형의 스타일은 대부분 여러 가지 뭐 효과 있었죠. 그림자, 뭐 네온, 또 뭐 있었지? 그라데이션, 또 3D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었었죠.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네, 그런 것들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득 떠올라 줘야 돼요. 직접 실습을 했으면 뭐 이름은 모르더라도 얘기하면 뭔지 아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잘 따라오고 있다고 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할 거라고 생각도 하고 있고요.